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를 꼽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작품이 하나 있죠? 바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인데요. 오늘은 이 아름다운 시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한테 고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? 따뜻함? 아니면 좀 아련한 느낌? 그리움? 뭐 이런 것들이겠죠? 네, 맞아요. 바로 그 아련하면서도 애틋한 그리움. 이게 바로 향수의 핵심 감정입니다. 특히 정지용 시인이 이 시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말을 자유롭게 쓰기 정말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였어요.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그려냈다는 거.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 속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? 정지용 시인은요,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화가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, 즉 오감을 전부 사용해서 고향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. 와, 이 첫 구절만 딱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아요? 넓은 벌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고요. 근데 실개천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고 표현했어요. 이건 귀로 듣는 거죠. 청각적 이미지. 마치 실개천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한테 말을 거는 것 같죠?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? 맞아요. 의인법이 쓰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정지용 시인만의 아주 특별하고 정말 천재적인 표현 기법이 하나 등장합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감각을 서로 막 섞어버리는 공감각이라는 건데요.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볼까요? 자, 이 구절 한번 보세요. 보통 울음은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귀로 듣는 거죠. 근데 시인은 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했죠? 금빛이라고 했어요. 잠깐만. 소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? 바로 이겁니다. 귀로 듣는 울음이라는 청각 정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금빛이라는 시각 정보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. 이걸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요. 소리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니 와,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? 이 시는요,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감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. 화로에 재가 식어서 차가워진 그 느낌, 이건 촉각이죠. 또 쨍하게 파란 하늘빛, 이건 시각. 따가운 햇살도 피부로 느끼는 촉각.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가족들의 도란도란거리는 말소리까지. 바로 이런 감각적인 묘사 덕분에 시인의 기억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 풍경이 펼쳐졌는데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? 향소는 그냥 풍경만 그린 시가 절대 아니에요. 그 풍경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, 바로 시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. 시인은 아버지를 떠올려요. 근데 막 힘세고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. 고된 삶에 너무 지쳐서 엷은 졸음에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어쩌면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순간을 그려내고 있어요. 이 한 구절에서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해지죠. 자, 이 표를 보면 시인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? 고단했던 아버지, 순수했던 어린 누이, 억척스럽게 일하던 아내,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따뜻한 모습까지. 힘들었던 삶의 모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했던 가족 간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시가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아세요?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. 가난하고 힘들었던 기억을 막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팠던 기억까지도 전부 끌어안으면서 그리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. 그 모든 순간들이 다름 아닌 나의 고향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. 자, 그렇다면요. 시인은 이렇게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하나로 탁 묶어낼 수 있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반복의 마법이죠.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야? 이제 무슨 뜻이죠?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아주 강한 다짐이잖아요. 잊을 수 있겠어? 라고 물어보는 형식을 통해 절대 못 잊어! 라고 더 강하게 말하는 거죠. 이 구절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모든 연의 마지막을 딱 장식하면서 시 전체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심장박동 같은 역할을 합니다.
형식적인 면에서 보면요. 이 후렴구는 진짜 노래의 코러스 같아요. 시 전체의 음악적인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각 연을 딱딱 구분해주면서도 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안정감, 통일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. 하지만 이런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내용적인 기능이에요. 1년의 풍경, 2년의 아버지, 4년의 아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각각의 기억 조각들이 이 후렴구를 딱 만나는 순간 그리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전부 모이게 되는 거예요. 이 모든 풍경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? 그 이유는 딱 하나,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에요. 이 시가 쓰인 게 거의 100년 전인데 어떻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가 예뻐서만은 아니에요.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감각적인 표현 같은 뛰어난 기법도 있지만 고향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갖는 겁니다. 결국 정지용의 향수는요, 한 개인의 추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고향을 꺼내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아요. 여러분의 고향은 아파트 숲일 수도 있고 시끌벅적한 도시의 한복판일 수도 있겠죠. 그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큼은 아마 모두 같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이 시는 분명 과거의 유산이죠. 하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, 그 향수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감정이 아닐까요?